아따. 자, 아까 전반전에 진짜 너무 열띤 토론으로. 근데 내가 아침에 샤워하다가 좀 삐끗했는데, 그 전반전에 그만이 하고 나니까 이 거짓 다 나왔어요. 에너지가 그만 확. 진짜 내 상태가 많이 안 좋았거든 진짜로. 지금 진짜 억수로 좋아졌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 완전히 정신이 이제 그가 있다 보니까 다행입니다. 치마는 보다 더 효과가 지금 좋아지고. 그래 이 토론을 이래 하니까 참 좋네 그지 진짜 서로. 그래서 아까 애매모호한 이제 그 자세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게끔 이제 토론했습니다. 자, 지금 시간에는 이제 다시 이제 기초 과정으로 들어와서 우리 책에는 57쪽에 해당되는데 7쪽에 지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합, 형, 충,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지지의 합부터. 지지에는 지지가 청간에 비해서 굉장히 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많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복잡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예측해보고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청간에는 5극 6합 7충으로서 이제 마무리가 다 됐지만은 지지의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신살만 해도 300여 개가 넘는답니다. 어떤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그 명리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만 해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이제 지지의 합, 청간의 합도 있었지만 합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합을 하면 그에 대한 합화가 된 결과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또 학자들은 선생님들은 합화에 대해서 전혀 무시를 합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사주를 볼 때. 그런데 그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청간의 거는 뭐 거의 작용을 해요. 청간의 거는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생각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지니까 청간에 작용하는데 지지의 거는 합화에 대해서 회합이나 그죠? 방합이나 그다음에 삼합이나 이거 말고 육합 그죠? 그런 것들도 저는 삼합이나 방합 정도는 이 합화에 대한 걸 보지만은 그 외에 해봐야 육합 정도 돼 있는데 합화에 대해서는 그의 작용력이 있나 없나 사실은 좀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본다. 저는 그걸 보고 일단 그 중에서 강력한 합은 끈끈하게 이제 뭉쳐진다는 거지만은 그 합은 방합이라는 것이 있고, 한 방향을 같이 나란히 가는 그런 방해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삼합의 개념은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보는 네살터울이라 했는 거, 띠로, 그죠? 그 삼합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궁합에서 자주 사용되는 육합, 그 이제 이 세 가지가 형태로 이제 합을 합니다. 합을 이루고 있는데, 그 다음에 지지에 보이지 않는 저것끼리 암합, 이런 관계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드러나 있는 방위합이나 삼합이나 육합 관계를 이해하시면 암합이나 하면 보이지 않는 그 저기로 숨어서 합하는 이거구나. 그래서 합의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스스로 이제 터득할 수도 되니까. 그래서 먼저 방합, 삼합, 육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위라 하면 목방위, 그죠? 목은 이제 이 봄을 뜻하는 동쪽이죠.
동쪽. 동쪽은 이미 임묘진, 그죠? 그 다음에 사오미. 사오미는 어딥니까? 여름이잖아. 여름에 화국이죠, 화. 여름에 화국이면서 요걸 방위는 남쪽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가을에 신유술은 계절적으로 가을에 금의 오행이면서 방위로는 동쪽에 반대니까 서쪽에 해당되는 거고, 해자축. 해자축은 수의 차가운 겨울을 뜻하지만 방위로는 남쪽의 반대이니까, 그죠? 북쪽, 북방을 뜻한다는 거죠. 이 뜻합니다. 그러니까 방위합이라 했으니까, 그죠? 한 방향을 본다는 거죠. 한쪽의 방향을 본다. 그러면 동쪽을 한쪽으로 바라보는 글자는 임묘진, 요게 세 개 글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임묘진 세 개 글자는 방위합이다. 저것끼리는 방위합인데 만드는 합화의 오행은 뭐이겠습니까? 목이죠, 목. 그죠? 목인데 목기가 가장 강한 때는 언제고? 요때잖아요. 그죠? 요때. 그래, 방위합은 임묘진 세 개 글자가 사주에 나란히 있으면 이래 있던 그죠? 세 개가 붙어 있으면은 목기가 아주 강해진다. 목기가 강해지면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 작용합니까? 그 육친의 기운이, 목의 육친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럼으로 인해서 작용하는 것은 일간에 영향을 준다 이거잖아요. 그래, 삼합도 있고 방합도 있고 육합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요거다는 얘기죠. 요거 가장 강력한 힘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묘라는 각 계절에 각 방위의 가운데 있는 글자들은 목에는 묘목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죠? 이 목을 대표하는 글자고, 여름에는 가운데 오화가 있죠, 오화. 그죠? 가을에는 유금이 있고, 겨울에는 자수가, 요 네 개 글자들은 신살로는 도화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도화란 도화살 이런 만약 연예인살 이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인기살 이런 건데 기운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기운을. 그죠? 그냥 이런 글자를 갖고 있으면은 도화살이 사주에 많이 있는 거죠. 좌우 묘유가 있다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자기는 끼를 안 부리도 얼굴은 되게 짜다 안 이뻐도 상당히 주변에서 그 사람을 주목받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위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강력한 목의 기운이 강력해진다. 그럼 결국은 임묘진 방위합은 합화는 목이라는 얘기죠. 목에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래. 그래서 요걸 이제 두 개만 있어도 반합으로 인정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턴의 합이라 해서 반합이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이건 합화가 되나 안 되나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보면 어떻게 임묘 두 글자가 있으면 목국이 강해질까요? 안 강해? 당연히 강해지겠죠.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합화 개념을 떠났어도 목의 기운이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더 두 개가 있으면은 야는 어떻습니까? 진토지만은 목의 기운을 에너지를 같이 한다는. 나는 토지만은 야가 갖고 있는 걸 이것도 가 있거든. 그래서 토지만은 목으로 갖다 미는 거죠. 그러니까 목의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삼합은 강력한 그 가운데에 그 방향에 오행의 기운을 강력하게 만들지만, 그리고 반합도 보면 그만큼은 아니지만은 반턴이라도 그 힘이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그게 어떻게 쓰여진다? 그 해당 육친, 그게 인성이 될지, 그죠? 관성이 될지. 자, 만약에 내가 인이 없는 사주에 이거 묘진이 있어. 그럼 원래 이민년에 인이 타고 아팠어. 그럼 강력한 삼합이 해당되잖아. 그러면 목에 힘이 팍 실리는 거죠. 목에 힘이 팍 실려. 그런데 이게 나한테 이 관성이야. 그죠? 관성이면 이제 이 관성으로서 이 기운을 확 살라요. 관성으로서. 또 이 인성이다. 그럼 인성으로서 이 그러한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어디 뭐 벽으로 쫓아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거죠. 또 관성은 완장 잘났고 막 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신기하게도 원래 병화일간자들의 평관운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임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해자축년이 이 해자축 기간에 돌아오면, 그죠? 슬슬 돌아오면서 그 인연도의 기운을 끌어당겨 쓰거든요. 같이 공유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보면 왜 그럴까요? 절태양에서 세기운을 위해서 나오거든. 그래서 공유한다는 게. 그래서 보면은 되게 주변에서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셔. 보면 벌써 뭐 임명장 받아라 개사고, 뭐 회장 자리 하나 맡아다 개사고, 이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봤어. 지금 주변에요. 저는 원래 그렇더라고. 그래서 기운을 같이 공유하는 거 맞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그 해당 오행의 기운이 아주 강해진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육친과 십성의 기운이 왕성해지니까 나는 저절로 내 주변에 그러한 환경들이, 그러한 뭐 현실적인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러므로 해서 영향을 누구한테, 내한테 주자, 내한테. 그죠?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게 이제 이 인묘진 방위합은 인묘진 목국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세 개가 뭉쳐지면 하나의 국이 형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위합은 이 여름에 화방이 남쪽을 같이 바라보는 사오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오미 세 개가 있으면 막강하게 화국이 막강해진다. 화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진다. 그럼 만약에 사오미가 딱 아달이 됐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사오미가 다 있다라든지 만약에 있으면은 이 화국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게 이제 영향이 돼. 내가 신강이 될 수도 있고 신약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이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 결국은 이게 또 마찬가지로 삼합에 의해서 어떤 오행의 힘이 강해진다. 화가, 그죠? 화의 오행이 강해진다. 그 화가 아까 여기처럼 재성이 될지, 그죠? 그 다음에 관성이 될지, 식상이 될지, 그리고 그 육친의 환경으로 빠지게 된다. 마찬가지로 또한 반합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그죠? 반합. 반합의 개념은 합화되는 이 오행의 글자 가운데 도화에 해당되는 이 오행의 글자가 반드시 끼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반합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이렇게. 또 신유술, 같은 가을에 있는, 같은 서쪽 방향을 보고 있는 이 세 개의 글자는 또 막강한 같이 있으면은 같이 있던 운에서 오든, 그죠? 만약에 신과 술이 있는데 유가 왔다. 신과 술이 있을 때는 이 같은 방위합으로서의 금의 에너지는 야 혼자만 갖고 있는 거죠. 야는 토라, 그때는. 야는. 그런데 유금이 낀금으로 인해서, 이섬으로 오므로 인해서 완전히 막강한 이제 금의 에너지를 받게 된다. 그다음 이걸 합이라고 하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있을 때는 반합으로도 인정한다.
그 반합이라는 그냥 합화되는 에너지가 금기로서 강한 에너지, 화로서 강한 에너지 글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진다. 이건 합화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같이 봐도 돼. 어차피 이 글자가 합화된 글자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는 뭐냐? 수. 보이지 않는 공간에 있는 수. 수는 해자축이. 해자축. 이 해자축을 같은 겨울의 공간에 있으면서 북쪽 방향을 나란히 보고 있다. 그래서 해자축은 해자축 방합은 수국을 형성한다. 그래서 수의 기운이 완전히 막 강해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나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반합으로서 완전 방합보다는 기운이 약하지만 그 오행의 기운이 막강히 강해진다. 이래 보시면 영향력은 그 오행의 육친, 그죠? 에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고. 자,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목화, 토, 금, 수가 있다면 목생화하고 화생토하고 토생금하고 금생수 이 뭐 순리가 변함이 없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그거는 상생상극 자연이 이제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그거는 명리적으로는 이제 상생상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는데 만약 오늘 이제 이민년이 왔어. 자꾸 뭐 이익한데 이민년 술생목 하니까 목이 강해졌죠. 그러면 목이 강해졌어. 그러면 목이 강해지면 어느 오행들한테 영향을 어떻게 주라는 거죠? 그 어느 게 가장 기운이 강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목이겠죠. 목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느 거한테 영향을 주겠습니까? 목이 상생해 주잖아요. 생하는 거. 그래서 이걸 왕이라 하고 왕상으로 기운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향을 주는 거는 야는 이걸 목을 생해 주잖아요. 근데 운에 오는 글자를 생해 줄 수 있을까요? 운에 오는 글자를 생 못 해주잖아. 사주에 있는 글자를 생하는 거지. 운에 있는 글자를 생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야는 내가 지금 정확한 왕상 휴수사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어쨌든 야는 작용력이 목의 기운을 오므로 해서 내 인성이지만은 그죠? 내 속에 인성이지만은 인성의 기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가장 에너지가 여기서 움직이는 것은 이거죠. 나와 이거잖아. 그럼 이게 기운이 강해지만 요거는 완전히 꼼짝 말하는 거죠. 요거 꼼짝 말하는 거죠. 이거 기운이 강해지니까 요거에 대한 이 소유욕이 얼마나 강해질 거다 거죠. 죄에 대한. 이런 이제 대개가 뭐 왕상 휴수사 이론이라 하는데 운에서 오는 글자든 내 사주 속에 있는 글자의 영향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 이 글자를 보면 운에서 오는 글자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글자도 마찬가지고 기운을 빠져. 그죠? 이렇게 기존에는 상생상극 기존에 있는 글자들한테는 영향을 주지 당연히. 영향 주지만은 운에 오는 글자의 글자가 있음으로 해서 내 사주 속에 글자의 움직임이 이렇게 움직인다. 기운이 이렇게 움직인다. 만약 수일간인 자가 원래 목기운이 들어오면 그럼 없는 목기운이 생겨갖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움직임이 생기고 그런 건 생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럼 내 목기가 없다. 네. 없는데 목이 이렇게 강력하게 왔어. 그럼 이런 현실적인 이게 인성인지 뭐 식상인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식상이다. 그럼 원래는 이 사람은 하는 일에 대한 나는 일보다는 뭐 다른 이게 없다면 다른 거에 뭐 있겠죠. 그럼 일보다는 과정보다는 결과 이런잖아요. 그런데 문득 이게 오니까 식상이 오니까 이제 과정을 챙기는 거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 뭐 인성이다. 그럼 뭘 좀 배워볼까? 또 무서운 이제 이런 이제 그런데 이제 또 신경 쓰이게 되는 거고. 이렇게. 관이라면 이상하게 뭐 자리 좀 하나 우리 모임에 뭐 하나 맡아도 이제 이런 게 그런 기운이 그렇게 작동된다는 거죠.
그 이제 이걸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데 기운들이 이제 서로 얽히고 섞이고 되는 거죠. 그래서 방합은 이러한 한 방향을 같이 보고 있는 글자들 세 개가 모이면은 방합국을 형성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아주 막강해진다. 이게 이제 방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그죠? 예. 뭐 또 다른 책에도 보면 뭐 친구의 합이다 하고 가족 합이다 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뭐 따로 나중에 일단 방위합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합은 에너지 강도를 보면 방위합과 삼합이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운에 의해서 방위합이 작동될 때 있고 삼합이 작동될 때도 있어 보면. 그래서 방합 이제 어떤 질문을 합니다. 방위합이 센 거가 삼합이 센 거가라고 하는데 대개가 이야기가 그래요. 결집력은 이게 강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결집력은. 그래서 표현하자면 이 방합이 에너지가 더 강하다. 그다음에 삼합이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합은 이제 그 세 개가 모이는 건데 네살 터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옛날부터 네살 터울 이랬잖아요. 띠로 이야기하는 거. 띠로 이야기하는 거. 뭐 삼합은 하나의 각 계절에 있는 생지와 각 계절에 있는 생지는 뭡니까? 그 달의 첫 달에 들어오는 거. 여름에는 사, 가을에는 신, 겨울에는 해잖아요. 그래, 전부 다 생지 하나와 인사신해 각각이 생지죠. 이 생지 하나와 그다음에 각의 왕지들이 있습니다. 왕지 가운데 있는 글자가 왕지라 했잖아. 그 왕지 하나와 그다음에 이 각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거, 각 계절의 끝자락에 있는 거를 고지라고 합니다. 창고의 개념입니다. 고지라고. 고지 또는 이 어떠한 글자를 죽인다 해서 이 사지, 묘지,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씁니다. 사지, 묘지 이렇게 쓰는데 그 어쨌든 이 생지와 왕지와 고지가 모여서 삼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화대 이 합을 했으니까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누가 기준점이 돼갖고 어디로 모이노 이거잖아요. 각각의 생지는 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인은 봄에 있는 생지죠. 그러면 야보다 4살 많고 적거죠. 인은 범띠잖아. 범. 올해 그러니까 이 범띠 4살 많은 거는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왕지가 그 앞에 있는 왕지 하나와 요건 말띠잖아. 요거는 범. 그죠? 요거는 범. 띠로 말하면 요건 말이잖아요. 그다음 요거는 4살 작고 4살 많은 거 볼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술이잖아. 그래서 이제 요건 요렇게 보면 요런 삼각 구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술은 이 개띠죠. 그래서 범띠, 말띠, 개띠는 궁합을 안 봐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삼합이니까. 그냥 에너지가 어느 쪽으로 땡긴다. 누가 기준? 여기 기준이죠. 가운데 있는 이 왕지, 도화에 해당되는. 각 계절의 첫 번째 있는 글자는, 그죠? 각 계절의 첫 번째 있는 글자는 생제라고 하는데 이 글자들은 우리가 이 신살로는 역마라 합니다. 그 보통 우리가 역마살 이라잖아요. 이 글자들이 바로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들입니다. 그 인사신해 이 4글자가 쫙 있다 사주에. 그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궁디 따푸지는 뭐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만큼 이제 역마다. 이 글자들이 다 역마다. 만약에 이 글자가 내 사주 속에 인성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 일주에 있을 수도 있고, 재성일 수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이 역마가 있다 이런 거죠. 그 역마에 의해서 그 육신이 이 뭔가 물질로 만들어지는 현실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화. 이건 아까 내 도화라고 했잖아.
인기를 나는 아까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도화. 이건 화계라죠, 화계. 화계사. 화계는 여러 가지 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화계. 그래서 여기 따지고 보니까 4살 터울이라. 삼각구도로 삼각형, 트라이앵글,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3개의 글자가 모이면은 어야 된다. 누구 앞으로 기준? 오화. 막강한 화국이 형성된다. 그래서 인오술 삼합은 화국을 형성한다. 이런 얘기죠. 화국. 자, 원래 이제 제가 상담하신 분들 중에 인이 오므로 인해서 화국이 삼합의 화국 또 방합이 형성되는 사람들 몇 분 봤어요. 그게 인이 오므로 인해서 이 삼합은 어느 오형이 이거잖아. 인이 오면서 목기가 방합은 모기가 완성되지만 삼합은 오화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내인데 뭐이냐는 거죠. 화가 내인데 재성일 수도 있고 관성일 수도 있고 식상일 수도 있고 비급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럼 이게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야가 오므로 인해서 그럼 야는 어떤 육신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런 육신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동해서 이 에너지가 막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그러면 계시죠? 만약 이게 재물이다. 그죠? 재물이면은 야는 뭡니까? 식재가 되잖아. 식상이잖아. 그러면 새로운 무슨 일을 통해서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죠. 통해서 돈을 화란 뭡니까? 이 재물이 빛난다는 거죠. 이게 재물이라면. 이렇게 내가 뭔가의 새로운 어떤 일을 통해서, 그죠? 돈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또 그러면 여러 사람이 모인 거죠.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는 내 돈을 벌어주기 위해서 식상은 뭡니까? 내 자식도 될 수 있고 내 아는 사람이잖아. 사회적으로. 그럼 그런 사람이 누군가가 나인데 그런 어떤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제공을 하죠. 재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뭔가 이 동기부여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다 뭉친다. 그럼 육신적으로 이건 뭡니까? 토리가 재관, 식재관이 다 들어온 거네요. 그죠? 상당히 이렇게 해서 좋은 일이 저렇게 만들어진다. 그리고 결과는 이게 목이지만은 오늘의 삼합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그 삼합의 중심에 있는 도화에 해당되는 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삼합, 사는 여름에 있는 첫 글자 사는 또 이도 4개 따지고 보면 하나, 둘, 셋, 넷, 사유축이죠. 사유축. 이 다 4살 사는 뱀띠죠. 뱀. 유는 닭띠고 축은 소띠죠. 띠로 따지자면. 내 사주 속에 조롱한 글자가 있다면 아주 이제 이 강력하게 이 금의 기운이 강력하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럼 또 이 합은 결국은 합은 가운데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 금이죠. 금국이 형성된다. 이렇게. 그다음에 삼합은 가을에 있는 신금에 의해서 삼합이 만들어지는 것은 신 다음에는 자죠. 자. 4번째로 가면 신자진. 신은 원숭이띠죠. 원숭이띠. 자는 쥐띠, 용띠가 만나면 삼합에서 강력한 수국이 만들어진다. 이 도화가 중심이 되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해 돼지띠는 해 토끼죠. 해묘미 해서 토끼와 요거는 양띠죠. 해서 삼합이 형성되는데
강력하게 목에 국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삼합은. 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이 당사주적으로 볼 때는 띠 하나가 굉장히 하나로만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만약에 궁합을 보면 띠도 뭐 궁합이라 하면 각각 사주에 각각 궁의 합끼리 보는 거죠. 이제 그래 보는데 그것도 방위합이 형성될 수도 있고 서로가 각각이 삼합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한 육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지의 삼합은 세 가지 합 중에 지지의 삼합은 바로 이것이다 얘기죠. 자, 그럼 삼합은 다 이해됐죠? 처음 이제 기초 과정을 하시는 분한테 이제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됐고. 그냥 방위합은 어떤 가족적인 합이다 이렇게 굉장히 결집력이 강하지만 삼합은 사회적인 합이라 해요. 사회적인 합. 그렇게 좀 폭넓게 사회적인 합.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이제 육합이라는 건데. 육합. 육합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나오는데 조금 더 어차피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돼.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라서 제가 좀 또 다른 그림으로서 내가 한번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뭐 이 그림이나 비슷하죠. 근데 요거는 손입니다. 손. 왼손. 손가락 4개. 그죠? 요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예, 요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그래, 요거 놓고 보면 여기 이제 합을 다 하실 수 있겠죠. 방해합은 같은 것끼리 요거 이제 전부 다 합이라 했으니까, 그죠? 아, 요거 3개는 방해합이라 했고, 2개 있으면 가운데 거 끼가 2개 있으면 했고, 그 다음에 4살 터울이니까 4칸씩 짚어 나가면 삼합을 알 수가 있을 거지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육합은, 손으로 보면, 육합은 자는 축과 합이죠. 책에 그렇게 돼 있죠. 자축합 돼 있어요. 책에 자축합, 토합, 화는 토 이렇게 돼 있죠. 책에. 그 자축이 어디 있습니까? 내 손바닥에 요 자축, 임묘진, 삼, 신유, 술해는 변함이 없어. 정해놓고 자의 중심은 어딥니까? 요 4번째 손가락이잖아요, 그죠? 반지 끼는 4번째 손가락에 뿌리가 자가 위치한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이제 이 고정적으로 요 위치다. 옛날에 뭐 어르신들 이래가 집어 나가잖아요. 그 여 끝에가 자가 아니기 천만다행이지. 힘들잖아. 손가락 지나려고 하니 자부터 집으러 가면. 그 요가 적당해요. 4번째 손가락에. 그죠? 그래. 여기서 시계방향으로 자축, 임묘진, 삼신유술에 이렇게 그 위치가 정확. 그래 축은 바로 옆에 요래 이제 합이 들어가는 얘기죠. 요렇게 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합은, 그 다음에 자 했으니까, 자축 했으니까 인, 시계방향으로 돌아오고, 인은 반대편 작은 손가락에 뿌리에 있는 해, 그죠? 인해 합이더라. 그죠? 인해, 합, 인해 합목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방위합하고 삼합은 이 굉장히 그 하나의 국이 형성되기 때문에 합화된 오행의 국이 만들어지기 굉장히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육합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은 어떤 서로 궁합적인 관계 많이 봅니다. 애정지합이라는 궁합적인 관계 많이 보는데 이 글자가 굉장히 다정하겠죠. 여기 다정한데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 선생님들이 한번 임상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육합에 대해서는 합화된 오행에 그렇게 되게 많은 언급을 안 해요, 사실은. 그리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옛날에도 옛날 고서에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렇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인 다음에는 묘죠, 묘. 묘목은 또 그 끝에 있는 거. 묘술의 합이다. 그러죠. 묘술의 합. 하 되는 거는 토, 목 다음에 이제 화가 나오니까. 그죠? 묘술 합다. 그럼 지는 또 뭐하고 합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왔는 거 보니까 지는 유하고 합하는 거죠. 진유합 금이네, 그죠? 진유합화는 금이다. 그 다음에 또 육합은 또 당연히 사화는 당연히 이 돌아온 시스템을 보니까 신금하고 합을 하겠구나라는 걸 아죠. 굳이 안 외울라 해도 이건 손 보면 이제 아시게 되는 거죠. 이 합을 하더라는 합의 관계다. 그러면 야들끼리는 합을 하면 이제 사신의 합이죠. 사신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오행은 또 뭐가 만들어지겠습니까? 내려왔는 거 딱 보니까 수가 만들어지겠죠. 거의 시스템이 거의 고정적이죠. 이래 돼 있는 사신의 합. 그럼 남았는 것도 두 개는 요거는 아까 요 보면 오미 방위합이 됐어. 방위합의 반합이잖아요. 육합에서도 여기 합이라. 근데 되게 옛날에 그 책애들 보면 육합은 요게 요까지가 합화된 오행이고 오행이 다 나왔으니까 그 오행이고 요거는 만들이 화되는 오행이 없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근데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방위합이 반합이 형성되는데 합화되는데 어느 하나의 오행의 기운이 국은 형성 안 되지만 화의 기운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거죠. 합화의 개념보다는 다른 거에 비하면 이것도 하나의 이 합화는 오미합화 해도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그 옛날 고서는 오미는 합이 안 돼. 그 뭐고 합화가 안 된다라고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건 아니다는 얘기죠. 놓고 따지고 보면 이렇게 오미가 만나면은 사주가 뜨거워지고 합화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요렇게. 요게 이제 육합이라는. 그걸 보면은 결국은 지지의 끈은 합은 강력한 방위합. 각 방향을 같이 보는 방위합. 그 방위합에는 그 합화되는 것은 그 방위의 오행에 굉장히 에너지가 강해진다. 그죠?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반합도 있더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삼합이라 하는 거. 그 4살 터울에 있는 그 삼합. 그 삼합도 하나의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어. 이거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각기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누구 앞으로 해쳐 모여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같이 한다. 이거잖아요. 그 목적을 가운데 도화에 각각 해당되는 그 오행이 중심에 있는 거죠. 그것이 중심이 돼서 전부 그쪽으로 이제 이 고지를 보고 돌격 앞으로 하는 그런 형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반합이 된다는 거죠. 그것 또한 반합. 아까 여기처럼 그것 또한 가운데 삼합도 가운데 강력한 도화에 해당되는 그 글자가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제 앞뒤로 만나는 글자가 합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육합은 이런 것들. 요거 육합을 한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요게 합이라. 그럼 합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 이제 우리 중요한 건 이제 이걸 사주에 어떻게 적용시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고 육합을 제외하고는 삼합과 방합은 하나의 오행의 에너지가 강력히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게 결국은 작용하는 그 육신에 작용하지만 아까 왕상휴수사로 작용을 하는데 그 영향은 누구한테 준다? 결국은 일간한테 가거든요. 일간한테 가는. 그럼 일간한테 직접적으로 일간과 같은 오행이라면 내가 이때까지 용기가 신약자라면 용기가 없어서 감히 내가 못하던 걸 원래는 막 저질하는
이제 이렇게 내가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주체성이 높아져 일간한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관이라 평관적으로 나한테 작용한다. 그럼 나한테 어떤 일들은 밤에 길 가다가 범 만나는 꼴을 하거든요. 아주 돌발적으로. 그자 평관이라는